Success should not be a goal. Success should be a process. Everybody is always looking for that hidden meaning. I'm sorry, I don't have any things like that. But I do know a few fundamental things. One of those i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real goals, determining some of the things that you would like to have out of this business. And other people can point you in the right direction, but we can't do it for you. Only you can make you successful. 안녕하세요. 8월 DBC 사회를 맡은 플래티늄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아메이 사업에 대해 궁금증, 다양한 혜택과 보상 플랜, 그리고 핵심 노하우인 탱크화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멋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하우에 대해 12가지 방법 중 오늘은 먼저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너츠앤볼트 원 강의를 해주실 에메랄드 강경숙 리더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에메랄드 강경숙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너츠앤볼트 강의입니다. 너츠 하고 볼트는 우리가 너트 볼트 아시죠? 암나사, 수나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아주 그 파트너들과 같이 했을 때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제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릴 건데요. 저는 직장 생활을 총 13년을 했어요. 그 13년 중에서 1년을 대기업을 다녔고 1년을 이제 회계 사무실에 다녔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한 직장을 이제 자동차 디자인 관련된 회사를 10년 넘게 다니고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뒀고요. 직장 생활을 그만뒀었을 이유는 그냥 그렇게 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좀 부자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자영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닭집을 했어요. 닭집, 교촌치킨, 임실피자 이런 자영업을 제가 8년을 하면서 위기가 한번 다가왔을 때 저는 그 위기 때 이게 아메이가 왔거든요. 그 아메이가 왔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그래서 아메이를 처음 들었을 때 연금형 수입이다라고 해서 그럼 연금 타입의 수입을 한번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아메이가 이제 10년이 훌쩍 지났거든요. 아메이라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자존감 높은 저로 변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직장인을 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전부 뭐라고 하셨냐면 너만 혼자 안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만 혼자 안 늙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방부제 조금씩 먹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아메이 사업가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주도적인 삶 그리고 주도적인 비즈니스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제일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메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내 인생의 산타가 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내 주변에 누구도 아닌 내 인생의 산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를 그러면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아메이는 장사가 아니고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why, 내 꿈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꿈은 있는데 그다음 뭐를 해야 되나? 우리가 지지난 강의 때 들었던 텐코아를 잘 하시면 돼요. 텐코아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잘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 텐코아와 함께 우리가 같이 진행해야 될 게 너츠 앤 볼트라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츠 앤 볼트는 총 12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여기서 1번에서부터 6번까지를 진행할 거거든요. 1번에서부터 6번. 첫 번째 사업 시작하기, 두 번째 꿈 가꾸기, 세 번째 목표 세우기, 네 번째 명단 작성, 다섯 번째 만남과 초대, 여섯 번째 사업 설명. 이렇게 6개를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제 딱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초기 사업자가 제일 먼저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꿈을 작성해서 가시화시킨다. 그리고 제품 애용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경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제품을 내용할 거고 어떤 걸 내가 잘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제품 애용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명단을 구축해야 되고 만남과 초대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좀 학습하고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홈미팅을 준비하는 게 아메이 사업은 많이 중요하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 설명을 준비하고 텐코아를 시작하는 게 초기에 해야 할 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는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예방주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좋더라라는 걸 이미 30년 이상 검증된 이제 시스템에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 말라. 우리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서울대학교 나온 선생님을 만나거나 서울대학교 나온 부모님들이 훨씬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옆집 그냥 누구한테 막 물어보거나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메이로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정말 아메이로 성공하고 성장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웨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 스스로 본인 시스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메이는 되게 어려워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전화로 절대 사업 설명하시면 안 돼요. 제가 유일하게 전화로 사업 설명을 했었던 건 언제였냐면 이제 한국에 없던 분, 그래서 캐나다랑 할 때만 제가 전화로 무언가를 얘기해봤지 이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룰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로 통화를 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만나서 전화는 약속을 잡는 때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개모임에서 얘기하지 말라. 한 번에 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10명, 20명이 있을 때 얘기를 하면 한 번에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도 해봤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들이 다 모여서 얘네들하고 내가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이 친구들이 분명히 이 얘기를 들어줄 거야.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사람이 꼭 껴 있거든요. 그 부정적인 사람이 껴 있으면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모든 것이 다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개모임에서는 얘기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시간이 다소 걸리시더라도 그 한 분 한 분 만나서 약속을 잡고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그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는 게 리더님들이 하시기에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절대 강의에 초대하시는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혹시라도 오신다고 하시더라도 그 강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짱 끼고 들으신다든지 이제 갈 때쯤 되면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의를 초대할 때 진정성 있게 들어볼 수 있도록 강의를 초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후원보다는 미팅이 우선이다. 왠지 누군가 큰 걸 구매를 해주시면 거기를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빠진 미팅이 가장 좋은 미팅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열정을 받고 그리고 학습을 해서 그 미팅장에서 들은 대로 가서 그분을 만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때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나보다 나은 분을 후원하라. 처음에는 이게 조금 의심쩍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왜 후원하라는 거지?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이 단지 금전적으로 뭐 지위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건강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초반에 힘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업가다운 복장과 외모예요. 처음 사업을 제가 시작하고 미팅장을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었던 게 있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조금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제가 조금 신경을 쓰고 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머리는 질끈 묶고 화장도 안 하고 면티에 제가 청바지를 입고 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갖춰져 가지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 다음번 제가 미팅 갈 때는 자세를 갖추고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업가다운 복장과 외모를 봤을 때 사람들은 훨씬 더 신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마라. 제가 이랬던 또 사례도 있었는데 처음 제가 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10년 넘게 다녔던 사장님께서 너는 이런 거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자르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에 귀 기울였다면 지금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금 타입의 수입이고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게 가장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부 후원을 우선으로 하라. 며칠 전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부부 사업은 41배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부 후원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제가 유일하게 사업 파트너 중에서 그러니까 남편분에게 사업 설명을 안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제일 지금 와서 보면 후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반대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남편분한테도 사업 설명을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꿈을 가시화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꿈을 가시화한다는 건 뭐냐면 이루고 싶은 꿈을 적고 붙이고 그러면서 계속 나의 꿈을 상기해 가면 그걸 보면 훨씬 더 그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내가 알아봐야겠다,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폰서님하고 함께 꿈을 가시화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꿈을 가시화할 때 너무 가슴이 떨리고 상상한 것이 왠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꿈을 가시화하는 데 시간을 반드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사업을 하시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빠르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작게 생각했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 세제 조금 전달하고 뭐 조금 전달해갖고 2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학원비에 보탰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아메이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주 큰 미팅을 제가 듣고 왔어요. 그 미팅을 듣고 와서 제가 그때 했던 애프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것 다 가지치기 하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저희 아메이는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모든 것에는 제가 가게를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러 다녔었고 그리고 직장에서 다시 러브콜이 들어왔었어요. 다시 오라고. 그리고 애도 어렸었고 큰애를 제가 키우지 못해서 둘째는 내가 반드시 조금 키워보리라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그런 둘째까지도 제가 어린이집에 결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변 정리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메이 하면서 제일 잘했던 건 그때 그 한 번의 결단, 한 번 내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우선순위를 처음으로 내가 아메이로 올리겠다라고 했던 게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주부의 마인드였었고 그냥 자영업의 마인드에서 사업가의 마인드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좋았던 시간이 제가 그 우선순위를 정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제가 딱 정하고 나니까 바뀌었던 게 뭐였냐면 자영업을 하고 주말이면 훨씬 더 바쁘거든요. 제가 단체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냥 미팅장 가겠다고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그때 저희 신랑하고 많이 싸울 각오를 하고 갔었으나 의외로 저희 신랑이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얘는 진짜 제대로 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달려갔을 때.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두 번째로 우선순위 정하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칙을 정하기예요. 원칙을 정한다는 건 뭐냐면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져요. 내가 이것만 하겠다라고 심플한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원칙이 없으면 내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너무 분분하고 바빠져요. 그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원칙은 10코어를 앞세워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코어 1번부터 10번까지 지지난주에 배웠는데 운동을 내가 일주일에 몇 번 하겠다. 이런 것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정해놓고 루틴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오전에 라이더 35분 타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주 5회에서 6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하시면 좋고 책 읽기도 그냥 책 읽기를 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좀 정해놓고 책 읽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 먼저 읽어야 되는지를 스폰서님한테 여쭤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자기계발 서적이라든지 제품에 관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언제 읽겠다라는 그 시간을 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동을 할 때 들을지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들을지 아니면 앉아서 들을지 이런 것들도 좀 정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미팅 참석의 원칙이에요. 내가 무슨 요일에 하는 무슨 미팅은 반드시 지키겠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잡, 쓰리잡을 하시면서 아메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팅 참석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미팅은 내가 참석하겠다라는 걸 내 스스로 원칙을 좀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 애용에 대한 원칙도 좀 세우셔야 돼요. 저는 처음 아메이 시작했을 때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어려웠을 때 해서 많은 걸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원칙은 뭐였냐면 WX, 오메가3, 유산균을 원칙으로 세웠어요. 그건 내가 먹고 학습을 제대로 하고 전달해야겠다. 그런 원칙을 세워서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것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만들기. 이 소비자 만들기도 원칙이 필요해요. 저는 이걸 사업으로 처음부터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필요했던 원칙 중에 하나가 이 하루에 몇 명하고 통화할지, 하루에 몇 명을 만나낼지를 지금껏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초창기에 미팅이 있는 날은 미팅 가는 걸 하나,
그리고 소비자 만나고 뭐 사업 설명하는 거. 그래서 무조건 3명 이상을 만나는 걸 제가 목표로 했어요. 왜냐하면 전업으로 저는 했으니까. 그리고 사업 설명의 횟수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 10회 사업 설명을 빠르게 내가 배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게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설명, 상담도 내가 언제 해야 될지.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상담을, 그래도 스폰서님하고 한번 원칙을 정해 보세요. 무슨 요일에 저는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받고 싶어요라고는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뢰 쌓기도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매력 포인트가 뭔지, 그래서 스폰서님 저는 뭘 잘할 것 같은지 좀 상담을 좀 해보시고 그런 신뢰 쌓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커뮤니케이션도 똑같아요. 원칙대로 내가 저녁 이 시간부터 이 시간 아니면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간을 두겠다라는 원칙을 좀 만들어 놓고 사업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사업할 때 또 하나의, 그러니까 4번째로 중요한 건 변화예요. 신뢰감 가는 사업가로서 내가 내적, 외적을 자세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저를 그냥 단순히 세제 파는 언니, 아메이 하는 언니, 봉지 들고 다니면서 뭐 하는 언니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메이 하고 어떤 변화를 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하고 제일 먼저 머리카락을 정리했어요. 머리카락을 조금 짧게 자르고, 그리고 화장들을 다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화장이지만 민낯으로 나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게, 처음에 이분이 뭐 내적으로 엄청 성숙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이는 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적 자세를 빠르게 저는 바꿨던 것 같거든요. 빠르게 바꿔서 저는 그때 다이어트도 조금 하고, 그리고 피부가 엄청 안 좋았었는데 피부도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지 엄청 좋아졌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쟤 진짜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업은 그냥 너무 쉽게 시작이 되고 너무 쉽게 이렇게 성장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예요. 우리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꿈 가꾸기. 꿈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나 좋았어요. 처음에 아메이 왔을 때 꿈 얘기를 해서 꿈 그냥 돈 잘 버는 거지 뭐, 저는 항상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왔더니 꿈을 말해보라고, 그리고 네 꿈이 뭐야? 어떻게 살고 싶어라고 물어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됐지, 그렇게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게 꿈을 가꾸는 거였었어요. 꿈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꿈을 갖고 그걸 갖고 나가는 일을 하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충분한 돈과 시간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 주변에는 충분한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생각하고 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꿈을 이룰 우리는 수단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꿈을 선명하게 그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꿈도 변하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제 20대의 꿈은 좋은 직장. 저는 10대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20대 무조건 좋은 직장을 들어가겠다라는 꿈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꿈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런지 저는 좋은 직장을 계속 다녔어요. 제가 원하는 직장, 제가 원하는 페이, 제가 원하는 그런 대우, 이런 걸 받으면서 20대에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의 꿈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꿈을 꾸지는 않았었거든요. 꿈을 꾸지는 않았었지만 그냥 조금 더 안정적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단 한 번도 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어디에서든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싶은 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40대가 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꿈을 꾸게 됐어요. 그 40대에는 꿈이 컨닝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장소에 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꿈을 이뤄가고 있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꿈들을 펼쳐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 다 돼가는데 그 50의 제 꿈과 목표는 뭐냐면 진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신체도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건강하네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돼서 저와 함께 하는 제 주변의 모든 분들하고 함께 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우리가 가꿀 때에는 이걸 꼭 적어보세요. 갖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사람, 이 모든 걸 적으면 적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꿈은 제가 이렇게 꿈을 원대한 꿈을 솔직히 꾸고 시작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사업을 했을 땐 연금이 너무 필요했었어요. 자영업,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잘했고 자영업 잘하다가 막 힘들어졌을 때 제가 아메이가 왔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돈이 좀 들어오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희망을 갖고 아메이를 딱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스폰서님이 이사를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조금 흔들렸던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기회를 제가 다시는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았던. 그래서 가장 두려웠던 건 제가 초기에 스폰서님이 이사를 가서 내가 이걸 혼자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만 고민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미 한 2개월, 3개월쯤 됐었기 때문에 미팅 너무 잘 돼 있었고 시스템 너무 잘 갖춰져 있었고 나만 결단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하루 이틀 딱 있다가 털어내고 할 수 있었던 건 제 포기할 수 없는 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건 너무 아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제가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해야 될 것. 그래서 이런 꿈들을 가꾸기에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꿈 노트를 꼭 만들어 보세요. 꿈 노트. 제가 저희 스폰서님의 꿈 노트, 꿈 보드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꿈 노트,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꿈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으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꿈 노트를 적으시고 꿈의 특성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적거나 벽에 붙여놓지 않으면 이게 또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가급적 예쁜 노트를 한 권 사셔서 꿈 노트를 좀 만들어 보시고 저는 꿈 노트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게 요즘에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밴드를 써요. 이 나만의 밴드에 초대자는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제목은 꿈을 이루는 나라고 되어 있고 저는 그걸 매번 업그레이드해요.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게 하고 싶은지를 계속 적어 나가거든요. 적다가 보니까 처음에 제가 꿈을 적을 때 3개밖에 못 적었었는데 100개가 넘게 지금은 적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밴드를 볼 때 아주 가슴 설레요. 지금도.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고 나서 나는 이런 꿈이 있어 하고 그들하고 같이 또 공유를 하거든요. 그런 밴드를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잘 못하겠어. 그러면 책을 한 권 구입하세요.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라는 도서를 좀 읽어보시면 김수영 작가님의 책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분 그 책 끝에 꿈 리스트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 꿈은 뭐였었나를 제가 고민을 그때 처음 저희 스폰서님이 꿈을 적어보라고 했을 때 제가 썼던 3가지는 이거였었어요. 첫 번째, 가게 그만두기. 8년 장사했거든요. 8년을 장사를 하면서 딸 돌 때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배달 못하던 이틀을 빼고는 빨간 날을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 그래서 가게를 그만두기가 1번이었고 두 번째가 제가
배움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애가 좀 큰 세상을 가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학연수 보내기가 두 번째로 써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폰서님이 3개 이상을 쓰라고 해서 제가 그냥 적었어요. 56평 아파트로 이사가기. 이 3개는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가게는 제가 아메이로 결단하고 3개월 안에 그만뒀고요. 두 번째로 어학연수 보내기는 첫 제가 연말 보너스 받은 걸로 저희 딸이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에 크리스마스를 그쪽으로 호주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됐고 56평으로 이사 가기는 아주 가슴 뛰는 그런 꿈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도 많이 생기고 소비자도 많이 생기고 해서 56평 아파트로 이사 가는 꿈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꿈은 꿈 넘어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반드시 또 하셔야 될 거는 꿈을 빠른 시간 내에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 세우기예요. 요즘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휴가를 내가 어떻게 1년에 한 번 가는 그 휴가를 위해서는 엄청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어떤 펜션을 갈지, 아이랑 뭐를 할지, 날짜는 언제 갈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데 인생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잘 제가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인생 계획에는 단 2가지의 가능성만 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설계당하든지 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설계당하는 걸 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설계해가는 걸 이 안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 목표 세울 때 제 나이를 적고 남편 나이를 적고 아이들의 나이를 적고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3년, 5년, 10년 계획을 그때부터 설계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내가 꾸고 같이 설계할 수 있는 그걸 꼭 목표를 세우시고 실천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목표를 세울 때는 아주 크게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 목표도 세우셔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이런 목표도 반드시 세우셔야 되는데 아메이에서 장기 목표는 다이아몬드부터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제일 큰 장기 목표를 1번으로 세우시고 그거에 맞춰서 중기, 단기를 목표를 세우시는데 중기 목표는 SP에서 에메랄드, 단기는 SP. 요즘은 브론즈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하죠. 브론즈 파운데이션부터 루비까지 이걸 내가 얼마 만에 하겠다라는 걸 세분화해서 적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 간절한 목표. 그냥 우리가 단순히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걸 말고 이걸 구체적으로 3년, 5년, 그러니까 5년, 3년, 1년 그리고 3개월 이런 목표들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의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행동의 원칙은 시스템대로 내가 한다. 텐과에 맞춰서 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담한 대로 한다. 아까 제가 상담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상담대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 목표를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한 대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당장 일희일비하시면 안 되세요. 오늘은 치약 나갔으니까 잘 될 것 같고 오늘은 누가 전화 안 받았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내가 매일매일 한 게 쌓이고 쌓인다라는 걸 믿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자를 위한 목표 설정을 할 때 매일매일 성실하게 텐과를 실천하는 목표를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첫 번째, 브랜드 체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요 밑에 써놓은 브랜드 체인지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툴을 구축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책이나 음원 같은 것들 그리고 데모날 수 있는 것들을
스폰서님이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툴을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3개월 내에 내가 어떻게 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을 성취할 수 있을지 이런 목표를 세우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홈미팅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 홈미팅에 대한 계획이 없이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홈미팅으로 시작해서 홈미팅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월 10회 이상 사업 설명 및 미팅 초대의 목표를 꼭 가지시면서 초기 사업자들은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명단 작성이에요. 명단은 아메이 사업에서 누가 뭐 자본금 몇 억 갖고 오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비즈니스의 자본은 명단이에요. 그래서 명단이 그러면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는 사람이 저는 없어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아는 사람들의 명단을 어떻게 적어보시면 되냐면 우선 휴대폰을 쫙 펴시면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들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휴대폰 안에서 그 거대 명단 다 적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핵심 명단이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한 달 이내에 우리 스폰서님하고 그 상담을 해서 그 만날 사람, 사업 설명을 할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내는 거거든요. 그 명단을 적을 때는 반드시 그룹별로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적는 게 아니고 가족, 저는 친정 따로, 시댁 따로, 친구도 초중고 따로,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군대 동료, 그리고 이웃, 종교 활동을 하면 종교 활동, 요즘에 많이들 모이시는 데가 또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조리원 동기가 그렇게 끈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원,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하는 그쪽 명단,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분류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명단 작성을 그냥 단순히 내가 휴대폰 보고 있어 안 되고요. 반드시 명단을 작성하셔야 돼요. 이 명단 작성의 시트는 스폰서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에 의해서 꼭 작성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명단의 확장, 저도 처음에 저는 적을 때 80명 넘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80명이 전부 제 소비자가 되지는 않았고요. 하다 보면 소개가 나와져요. 1차 명단,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2차 명단,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사람, 3차 명단, 아는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명단들이 엄청나게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친한 분은 저희 친언니 한 분밖에 없고요. 그리고 알았던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언니 말고 한 분의 그 자모를 제외하고는 전부 몰랐던 분들이랑 지금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탱화를 잘 하고 있고 너츠앤볼트를 잘 하고 있다면 이 명단은 얼마든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만남과 초대예요. 명단을 작성하고 나서 이제 약속을 잡아야 하잖아요. 이 약속을 전화는 제가 아까 사업 설명은 절대로 전화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만남과 초대 시에는 전화로 우리가 초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초대를 하는 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전화를 저희 소비자 같은 경우 제 파트너들도 그렇고 저희 스폰서님도 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이걸 다 적으셨대요. 너무 떨리잖아요. 왠지 너무 겁나서 이분한테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다라는 걸 미리 적어놓고 하셨다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걸면 가족에 관한 얘기, 그리고 직업은 회사는 지금 어떤지, 그리고 네가 하고 있었던 취미생활, 뭐 요가를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승마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황을 좀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너희는 어때, 경제활동은 경제 생활을 어때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나는 어때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그런데 나는 어때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화는 반드시 그 약속을 잡기 위한 것으로만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가만히 사업이에요. 가만히 사업. 가만히 뭐냐면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사업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경험이 많으면 약속 잡기가 엄청 편하거든요. 근데 처음엔 이게 되게 두려우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 통화할 때도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도, 그러니까 통화할 때 무슨 내용을 얘기할지, 그리고 이분을 만나러 갔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러 갈지 초기 사업자들은 이걸 좀 정하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초대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얘기하러 갔을 때. 그래서 대부분 나는 화요일, 목요일이 돼. 2개의 복수의 날짜를 정하시면 대부분 뒤의 날짜에 가능하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2개의 날짜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화요일, 목요일은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은 안 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화요일, 목요일은 다른 스케줄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번 주에 혹시라도 안 됐으면 그 다음 주는 그 주를 빼고 그렇게 해서 날짜를 또 2개를 잡아가지고 약속을 잡으시면 돼요. 약속은 항상 주도적으로 잡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많이 쓰는 얘기는 이제 저는 그래도 사업을 좀 한 지가 됐으니까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너한테 엄청나게 뭔가를 줄 거라고 상상을 하고 가거든요. 상상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이분한테 주도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정말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주도적으로 내가 약속을 잡으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스폰서님의 혹시라도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분한테 스폰서님도 지나가다 들렸어.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미리 사전에 프로모션을 해놔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제가 우선 그분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만나면서 신뢰 쌓기를 하는 가운데 스폰서님을 제대로 프로모션 해놓으면 훨씬 더 사업하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사업 설명이에요. 사업 설명은 share the plan. 그래서 말로 하는 스피커 더 플랜이 아니거든요. 나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플랜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업 설명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의 아메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뭔가를 부풀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내가 안 아메이를 정확하게 그한테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꿈을 생각하게 되고 아메이 사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가능하다라는 걸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 저도 처음 사업 설명 듣고 나서 너무나 가슴 뛰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믿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스폰서님이 가시고 나서 한숨도 못 자고 동그라미를 그렸던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꿈을 저는 그때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고 그런 희망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업 설명이 혼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사업 설명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빨리 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당장 만나서 사업 설명할 사람들도 있는데 스폰서님하고 약속을 또 다시 잡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복제가 필요한 게 사업 설명이에요. 사업 설명을 제가 처음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스폰서님한테 요청을 했던 건 사업 설명 시트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잘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넘겨가는 플립 차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플립 차트를 적을 시간도 없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해한 만큼 그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업 설명하고 나서 반드시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소비자를 할 건지 사업자를 할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반드시 잘해야 될 거는 하고 나서 사업 설명 가기 전에 스폰서님한테 전화해보고 그리고 갔다 와서 스폰서님 이렇게 그 사업 설명했습니다 하고 나서 반드시 초기 사업자들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일들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반응에 실망하지 않기. 가끔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한테 이게 너무 좋은데
좋다고 하면 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제품은 쓸게요. 요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미팅을 한 번, 두 번 듣고 나서 제가 확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우선 소비자를 만들지 사업자를 만들지만 고민을 하시고 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노라고 해도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려서 우리는 계속 소비자면 소비자 관리를 하면 되고, 스몰 비즈니스를 하신다 하시면 스몰 비즈니스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팔로우업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처음으로 사업 시작을 하고 그렇게 80명의 명단을 적었지만 갈 데가 너무 없어서 저는 한 사람한테 일주일에 3번, 4번씩 이렇게 보러 갔거든요. 근데 회원 가입도 절대 안 하고 제품도 안 쓰겠다 하고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분이 3개월 만에 미팅을 참석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거는 이렇게 꾸준한 팔로우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사업 설명은 모 리더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한다 안 한다는 다 거짓말이래요. 하고 싶어도 하고 싶다고 저처럼 말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은 있는 그대로의 플랜을 보여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중용 23장 제가 제일 좋아해서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화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제가 휴대폰 메인 화면으로 둔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냥 정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를 내가 스폰서님하고 상담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우선 정하시고 정성 들여 매일매일 하신다면 반드시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너츠앤볼츠 1 강의 마칠 거고요. 다음 주에 너츠앤볼츠 2에서 팔로우업 다시 얘기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츠앤보트 1 강의를 잘 알려주신 에메랄드 강경숙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입가하신 모든 리더님들, 오늘 들으신 너츠앤보트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실천해 보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이그드림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여서 감사. 이그드림 파이팅!